자, 오늘은 이제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해볼 겁니다. 자, 이 확률 변수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는데, 자, 이거 처음에 개념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개념 설명을. 자,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이제 첫 번째 확률 변수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뭐라면 뭘 의미하는 건 여기 이제 함수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제 보통, 자, 라지 x,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다음에 알파벳은 라지 y, 자, 라지 z, 보통 이 세 개로 많이 나타냅니다. 이제 주로 아마 얘로 나타낼 거예요. 확률 변수를 이제 보통 x라고 많이. 그래서 이제 얘는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고, 그럼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확률 변수 x는 자, 사건의 발생 횟수라고 보면 됩니다. 또는 공의 개수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해.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이제 우리 독립시행 공식이 좀 나오니까 앞에서 배웠던, 자, 주사위를, 자, 예를 들어서 5번 던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K, 3의 배수죠. 자, 3의 배수가 만약에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자,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 어떻게 구해요? 독립시행 공식을 써서 이 공식 있죠. NCR 공식. NCR 필요합니다. P의 R제곱, 자, Q의 N-R제곱이 독립시행 공식이죠. 얘를 쓸 거예요. 몇 번 던질 거야? 자, 5번 던져서, 자, 몇 번 나올 겁니까? 3의 배수가 2번 나올 거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 3분의 1에서 3의 배수가 2번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가 되면서 3번. 이게 확률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예를 두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사위를 5번 던져서, 자, 구체적인 사건이 3의 배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나오죠. 자, 몇 번 나온다? 자, 2번 나오니까 5번 중에 2번이니까 이게 이제 독립시행 공식을 써서 확률을 쓴 거야. 그러면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 방금 얘기했죠. 구체적인 사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이제 3의 배수를 말하는 거겠죠. 3의 배수,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공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자, 주사위를 5번 던집니다. 이게 통계에 적용을 시켜보면, 자, 3의 배수가 자, 나온 우리가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온 횟수 몇 번 있어요? 0번 있고, 자, 한 번만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고, 4번 나올 수 있고, 5번 다 나올 수 있겠죠. 이게 x의 값이야. 그러니까, 자,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그냥 확률 변수 x라는 걸로 잡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건 뭘 의미한다? 구체적인 사건, 예를 들어서 3의 배수죠. 3의 배수가 발생한 횟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사건을, 자, P라고 하게 되면, 얘를 만약에 P0, P1, P2 이런 식으로 되겠죠. P3, 자, P4, P5가 되면서, 아까 우리가 구한 게 P2였잖아. 2번 나온 확률. 그럼 P3은 얼마예요? P3은 3번 나올 확률이니까 이는 얼마가 돼요? 5C3의, 자,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 이게 확률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각각의 0번 나올 확률, 1번, 한 번 나올 확률, 5번 나온 확률부터 시작해서 이 확률은 죄다 독립시행 공식을 써서 각각 다 구할 거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구체적인 예가 나와 있는데, 자,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던져요? 2번 던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에요. 그러면 자, 동전을 던지는 거, 주사위를 던지는 거 대표적인 독립사건이고, 자, 이게 행위를 시행이라고 하고, 자, 여기 보면 동전의 앞면을 보통 이제 H, 헤드라는 표현의 약자입니다. 헤드, 뒷면을 T, 테일이에요. 꼬리. 그래서 H하고 T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H하고 T라고 하게 되면, 자,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얘는 전체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2번 던지죠? 그러면 전부 다 앞. 여기 보면 이제 경우수 4가지겠죠. 2번 던지니까, 자, 한 번 던졌을 때, 2번 던졌을 때 전부 다 2가지씩 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곱하게 되면 총 경우의 수는 4가지. 그래서 얘가 앞.
얘는 앞, 뒤, 뒤, 앞, 뒤, 뒤 이런 게 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어. 그럼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몇 개 가질 수 있어?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수 있고 자, 두 번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총 값입니다. 그러면 자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을 구해봅시다. 0번 나올 확률은 TT 하나죠.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 TT 4분의 1. 한 번 나올 확률은 요 놈이잖아. 몇 개 중에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 두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 그리고 확률의 합은 항상 1.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 이게 P죠 확률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하고 자 실제 확률 사이의 관계라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확률 분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조금 이따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 표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 확률 변수 x하고 실제 확률 p를 자 표로 나타냈죠. 그래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우리가 x로 잡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확률 변수 이게 확률 변수입니다. x가 이 확률 변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앞면이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숫자로 나타낸 겁니다. 두 번 던지기 때문에 앞면은 0번, 1번, 2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때는 3개. 그래서 이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아니면 1 아니면 2를 갖는 즉 3개 중에 하나의 값을 갖게 되는 변수, 변하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확률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자, 표본 공간 전체 집합입니다. S라고 나타내요. 표본 공간은 우리가 보통 전체 집합의 개념인데 얘는 표현을 이제 S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S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자, 표본 공간 전체 집합에서 여기 보면 자,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이 되는 우리가 함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횟수 또는 공의 개수입니다. 공의 개수는 어떤 케이스냐? 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이 주머니 안에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시에 2개를 꺼낼 거예요. 자, 2개를 꺼낼 때 자, 흰 공이 자,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거.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은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뭐 나올 수 있어요? 흰공 나올 수 있고 흰공, 검은공 나올 수 있고 검은공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확률 변수 x가 2개, 흰공의 개수니까 이때는 1개, 이때는 빵개. 그래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 거고 주사위나 자, 동전을 던지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로 잡을 겁니다. 자, 개념 조금 이해되죠? 용어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고, 그러면 여기 보면 간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네. 자, 흔히 대부분 예로 나타내요. x. 그 다음에 이제 이 x하고 y가 섞이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z는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자, 여기 4개 공을 여기 바로 나오네.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죠. 자, 그런데 이제 흰 공이 나오는 개수,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죠? 그러면 흰 공은 총 5개 있으니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빵개 나올 수 있을 거고, 하나만 2개, 3개, 4개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4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x란 자,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자,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변수. 자,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변수. 이 2가지로 나눕니다. 기준은 자, 얘는 셀 수 있어요. x를. 그럼 당연히 얘는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셀 수 없다 이런 개념은 자, 얘는 보통 정수의 개념으로. 그래서 아까처럼 0, 1, 2 이런 것들 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어요? 실수의 개념입니다. 실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잖아. x가 확률 변수 x가 자,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2 사이에요. 1하고 2 사이에서 실수값을 구해라 하기도 우리 셀 수 없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경우,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셀 수 없는 경우 주로 정수를 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크게 2가지로 구별해요.
자, 이렇게. 자,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량품의 개수처럼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셀 수 있을 때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똑같은 x야. 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셀 수 없으면 연속 확률 변수. 그때도 확률 변수는 x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은 자, 이 표현 알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 이게 p가 확률이고 확률 변수 x고 아까처럼 뭐 2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 x라는 놈이 2가 될 확률. 아까의 예를 들어보면 p의 x의 2는 자, 아까의 이 2의 경우에는 요 놈이 되겠죠. 자, 요 놈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 자, 여기서 p의 자, 만약에 x가 2다 하게 되면 확률 변수 자, 2가 가질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 x2가 가질 확률은 얘죠? 그래서 p2 값이 될 거가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뭐 5c2 뭐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3분의 1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이렇게 웬만하면 다 독립식 공식을 써서 확률을 구체적으로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확률 분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확률 분포는 자,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얘를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확률 분포의 정의가 뭐냐? 확률 분포는 자, 실제 자, 확률 변수 x와 자, 실제 확률 p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p 사이의 관계. 이거 외우세요.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라는 놈과 자, 실제 확률 p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얘 정의입니다. 정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역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게 뭐라고요? 확률 분포라는 건 자, 확률 분포라는 거는 뭐하고 뭐 사이? 그냥 x하고 p 사이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 이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x하고 p 사이의 관계니까 확률 변수 x하고 자, 실제 확률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거야. 이 관계를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나타내는 방법, 확률 분포를 자, 관계니까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표입니다. 그래서 요 표 앞에서 얘기했죠. 좀 주의 깊게 보라고. 예, 확률 변수 x고 실제 확률 p죠. 이 사이의 관계가 확률 분포라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걔를 보여주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표기 때문에 이 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 분포 표라고 합니다.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분포표가 거의 100%입니다.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확률 분포를 말 그대로 확률 분포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표라고 표현하고 자, 얘는 이산 확률 변수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명칭을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식이에요. 함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가 되면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명칭을 붙여.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 확률 질량 함수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술형으로 단답형 주관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립시행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밀도 함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구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x도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이산확률 변수죠. 자,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즉 확률 변수 x가 유한계죠. 셀 수 있는 유한계입니다. 유한계의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 자, x하고 p 사이의 관계죠. 이 관계를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은 이산확률 변수는 요 두 개입니다. 표하고 함수. 이 그래프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프는 자, 안 쓰고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우리가 이 표하고 함수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확률 밀도 함수는
자, 확률 분포표하고 확률 질량함수 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 이 확률 분포 그러니까 x하고 p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확률 분포표입니다. 얘를 만들면은 이산 확률 변수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확률 분포가 뭐라고요? x하고 자, 이 p 사이의 대응인데 그냥 관계예요, 관계. x하고 p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확률 분포라고 정의를 하고 자, 이게 방법입니다.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 자, 첫 번째 표가 있다고 그랬죠. 확률 분포 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를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을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자, 질량 함수뿐만 아니라 뭐 표, 근데 그래프는 잘 안 써요. 그래서 표하고 이 질량 함수 정도만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얘는 잘 안 나올 거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구체적으로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확률 분포 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아까 똑같은 내용이 그래프는 이렇게 쓰는데 뭐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이제 만약에 이 값을 구해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확률 변수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1하고 0일 때 확률이니까 얘랑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확률은 4분의 4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는 1일 때하고 2일 때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자, 1일 때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이고 2일 때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자, 확률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확률은 당연히 0하고 1 사이값만 가져야 되겠죠. 확률이 1을 넘을 수가 없을 거고 자, 요 2번은 확률의 합의를 뜻하는 겁니다. 당연히 확률의 합은 얼마예요? 항상 확률의 합은 항상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표를 나타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스몰 x가 자, 라지 x 값이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이제 확률 변수 x가 표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얘가 라지 x 확률 변수가 되면 이게 확률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은 확률의 합이기 때문에 1. 이게 실제 확률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냥 p라고만 쓸게요. 원래는 p에 라지 x가 스몰 x의 값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에 들어가요. 원래 이 표현으로. 근데 0, 1, 4, 5 자, 0, 1, 4, 5는 확률이 얼마다? 12분의 1입니다.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1. 그 다음에 2하고 3은 3분의 1이죠. 이게 나타나는 게 확률 분포표입니다. 그럼 여기 2하고 4 사이니까 2하고 4 4 이거죠? 그러니까 이 확률을 뭐 해라?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쉽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예제 1번처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렵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확률을 직접 다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독립시행 공식이나 C를 이용한 공식을 써서 이게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처음에는. 자, 3명의 학생을 선발할 겁니다. 자, 3개를 동시에 뽑을 때 이런 의미죠. 자, 여기 확률 변수 x를 뭐로 잡았어? 여학생의 수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학생의 수, 자, 3명을 선발하는데 1명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0명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명, 1명, 2명, 3명 이렇게 나타내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입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이니까 일단 표의 맨 윗칸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0명이 나올 확률은 뭐예요? 확률이죠? 그러면 전체가 9명이야. 근데 3명을 뽑을 거니까 얼마분의? 93분의겠죠? 자 93분의 여학생이 빵명 나온다는 얘기는 남학생만 3명 나오니까 63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니까 확률 변수가 21분의 5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 명 더 뻔하죠. 분모는 항상 93일 겁니다. 자, 93이 될 거고 한 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남학생은 몇 명? 2명이 나올 거고 여학생은 당연히 3명 중에 한 명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93분의 30, 60에 계산해서 구한 게 x가 1일 때 확률값.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다 이거 다 계산해 보니까 확률은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한 명 이하로 선발될 확률을 구하시오. 얘는 그럼 x가 0하고 1일 때 값을 더해라 이런 얘기니까,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21분의 5하고 28분의 15를 더해서 이게 정답. 그래서 이 표를 무조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이 표는 왜 중요하냐면 뒤에 가서 이제 평균하고 분산을 배웁니다. 이 평균하고 분산을 뒤에 가서 배우는데 이 평균하고 분산은 무조건 이 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3번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해 두는데 이제 이게 단답형 주관식으로 해서 좀 배점이 크게 나올 겁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는 자, 이 아니면 예, 독립시행 공식을 쓰던가, 즉 독립시행 공식을 쓰던가 아니면 C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제 C 이용하는 문제니까 얘도 꼭 필기를 해놓고 이거 배점이 꽤 크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자면 좌변은 무조건 P에 라지 X는 스몰 x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모든 확률 질량 함수의 좌변은 무조건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은, 자, 이게 이제 확률 변수, 라지 x가 스몰 x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스몰 x의 값은 아까처럼 얼마를 가질 수 있어요? 자, 라지 x가 스몰 x니까 이게 이제 스몰 x가 되는 거니까, 자, 스몰 x의 값은 0, 1, 2, 3 가질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스몰 x의 값인데, 자, 그럼 스몰 x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학생의 수예요. 근데 3명을 뽑잖아. 그럼 남학생은 당연히 몇 명이 되겠어? 3-x명을 뽑겠죠? 즉 여학생이 빵명이면 남학생은 이게 남학생은 3명, 1명이면 2명, 2명이면 1명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무조건 뭐예요? 요 값에 수열처럼 요 값의 일반항을 구할 겁니다. 자, 요 값에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건데 n 대신에 x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 분모는 죄다 9C3이죠. 그래서 분모는 9C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몇 명 뽑혀요? x명 뽑히죠? 그래서 3C x명 뽑힐 거예요. x가 0이니까 0, x가 1이니까 1, x가 2니까 2, x가 3이니까 3. 그러면 라지 x가 x면 여기 x명 뽑힐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60 몇 명이 뽑힐 거예요. 당연히 3-x명 뽑히겠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안 쓰면 감점 크게 나갑니다. 자, 스몰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얘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모든 확률 질량 함수는 좌변은 무조건 P의 라지 x는 스몰 x라고 쓸 거고, 이 우변의 식에는 독립시행 공식을 쓰던가 C 이용하는 공식을 쓸 건데, 우리가 이 구체적으로 구하는 확률에 일반항을 여기에 쓴다라고 이해하면 돼. 일반항을 쓴다라고. 그래서 분모는 죄다 9C3. 그 다음에 스몰 x가 여학생의 수니까 3cx, 남학생의 수는 6c 3-x이고, 얘 안 쓰면 안 돼요. 얘 굉장히 크게 감점당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까지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시험에 나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단답형 주관식 아마 1번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확률 분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 여기에 함수, 이 두 가지를 나타내는 게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 똑같이 한번 해보고 얘 연습해 보세요. 토마토의 개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가 나와 있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잠깐 건너뛰고, 왜냐면 이 선을 먼저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확인 학습에서 먼저 자, 이거 이산 확률인지 연속 확률 변수인지 좀 해보고, 자, 이거 한번 해보고, 자, 얘도 한번 해보고, 얘는 하지 마세요. 얘는 이산이 아니, 독립이 아니 여기 연속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를 해야 되니까 기대값하고 표준 편차 하기 전에 먼저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그 다음에 문제 다 풀게 되면 이제 이어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 표준 편차 이 개념 듣도록 하세요.